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대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전 점검, 대장 내시경과 관련 질환들 살펴보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이승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승민 선생님, 저 이승재.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장 건강이 안 좋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병원에 복통이나 복부팽만감, 우리가 가스 찬다고 얘기하는 그런 증상들이나 또는 배변 패턴의 변화, 그러니까 변비나 설사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생겨서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이고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3주 이상 지속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진단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병원을 찾는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특히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대장 내시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증상은 혈변이 되겠죠. 그 대변 보시고 나서 피가 나온 게 눈을 직접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그 닦았을 때 피가 묻어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의 출혈이 보일 때는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런 증상이 아니더라도 복통이나 배변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속될 때는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그 육안으로 확인되는 질병인 염증성 장질환이나 아니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질병인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혈변이 있을 때는 꼭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배변 패턴의 변화가 있을 때도 대장 내시경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전날부터 뭐 약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고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잖아요. 내시경 자체보다 이걸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그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장을 청소하는 과정을 장정결이라고 하는데 대장이라는 기관 자체가 항상 변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그 몇 미리 단위의 아주 미세한 변변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 장을 씻어내는 이 장정결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진행을 해야 하고, 하지만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그 장정결을 하기 위해서 마시는 약제의 양이라든지, 양을 떠나서 약제 맛이 굉장히 힘들어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알약이라든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검사 전에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거로움을 꼭 참을 만큼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대장 내시경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장 내시경을 하는 가장 큰 이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음과 동시에 말씀하셨듯이 검사하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절제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통해서 용종, 그러니까 조그만 혹들의 용종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위치라든지 크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용종들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바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육안으로 확인되는 어떤 그런 염증성 장질환이나 장결핵 이런 감염성 질환들과 염증성 질환들을 다 감별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 질환이나 용종 제거까지 내시경을 하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대장 내시경 중에 발견된 용종이 알고 보니까 암이더라.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대장 내시경에서 보이는 조그만 혹들은 전부 용종이라고 하는데, 이 용종은 원래는 이제 양성 종양, 그러니까 암이 아닌 혹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용종들은 실제 제거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암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죠. 하지만 간혹 이제 육안으로는 이거는 암이다,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직 검사를 보니까 암이다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미 제거한 것만으로도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있고, 추가적으로 시술이나 수술을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잘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툭하면 복통에 설사, 미열까지. 아이고 배야, 또 장염이야? 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저는 장염에 자주 걸리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같은 음식을 먹어도 꼭 저만 배가 아프더라고요. 억울해요. 이렇게 장염에 자주 걸리면 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면 그 원인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장염을 자주 앓는 분들 꼭 주변에 한 분씩 계신데 이럴 경우 대장 내시경이 어떻게 꼭 필요할까요? 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장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면 장에
어떤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걸 장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의 질병이 수시로 생긴다. 사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장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사연과 같은 경우는 장염이라기보다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탈이 잘 난다든지 평소에도 늘 배가 아프다, 설사를 자주 한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질병과 눈으로 확인이 되는 다른 염증성이나 그런 감염에 의한 장결핵 이런 다른 질병들을 감별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눈에 보이는 질병이 있으면서 증상이 있는지 눈에 보이는 질병이 없으면서 증상이 있는지 하는 것을 꼭 감별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대장 내시경 검사가 꼭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는 암이 바로 대장암이잖아요. 초기엔 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암이 많이 진행된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대장암 검사, 이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일단 만 40세 이상인데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지 않았다면 무조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고요.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간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인 경우에는 5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면 되고 용종이 있었던 경우에는 용종의 크기나 개수,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6개월부터 1년, 2년, 3년, 4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죠. 40세 이상인데 한 번도 안 받아봤다면 무조건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국가 검진을 하면서 대장 내시경을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짝수 주기로 검사가 돌아오게 되는데 5년 주기라고 해서 짝수 주기에 맞추다 보면 6년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은 절대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년째 못하면 4년째, 그래서 4년 내지는 5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40세 이상은 무조건 대장 내시경 한 번 정도는 꼭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좀 피해야 되는 음식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대장 내시경 검사 전에 이제 피해야 될 음식이나 약들이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약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혈액 응고와 관련된 그 약물들을 검사 전에 꼭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뇌경색, 그러니까 중풍이죠.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 이런 혈액 응고를 억제시키는 이런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검사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약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의로 약을 그냥 중단을 하고 내시경 검사를 받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사에게 본인이 먹고 있는 약 중에 중단해야 할 약물이 있는지 중단을 한다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음식의 종류에는 이 씨 있는 음식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특히 그 중에도 참외 같이 좀 조그마한 씨들이 있는 음식들이 씨들이 그대로 다 대장 안에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검사 중에 굉장히 이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대장 내시경을 자주 받으면 천공이 생길 수 있다.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 천공이 생길 수 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내시경도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네. 근데 왜 그렇죠? 물론 이제 대장 내시경 자체가 천공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검사기는 하고 또 시술 같은 걸 용종 절제술과 같은 시술 같은 걸 하면 더 천공의 확률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검사를 받는 횟수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대장 자체의 주행 형태, 그러니까 배 안에 들어있는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 자체의 주행 형태나 제거해야 되는 용종의 크기나 위치 이런 것들이 천공에 더 관련성이 있는 거지 단순히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천공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검사를 받는 거 그런 횟수 가지고는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노인들이 수면 내시경을 자주 받으면 치매가 오고 건망증이 심해진다. 수면 내시경을 받아서 치매와 건망증이 심해지면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정답은 X로 할 건데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요. X입니다. 정답은 X가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죠. 수면 내시경을 자주 받으면 건망증이 생긴다, 치매가 잘 온다 이런 썰들은 많지만 이 말 그대로 썰일 뿐이고요. 이 수면 내시경에 사용되는 수면 진정 유도제들은 얼마만큼 사용한다라고 해서 뇌질환이나 아니면은 치매 이런 것들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진 약은 전혀 없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 보면 대장암이 진단되는 환자들이 꼭 발견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대장암이 진단된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검사 받은 지 5년이 지났거나 한 번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왜 검사를 받지 않으셨냐라고 물어보면 또 거의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대장암이라는 질병은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대부분 우리가 치료할 시기가 놓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가이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한 지 5년 이상 지났다면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고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한 지 5년 지나거나 만 40세가 이상이 되셨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